네, 안녕하세요. 항공사 취업 트렌드 분석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조은희 강사입니다. 자, 우선 이 과목 이름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 취업의 진실 요렇게. 사실 항공사 취업 그중에서 이제 특히나 승무원 같은 경우는 카더라 그리고 뉴스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유튜브라던가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승무원 관련된 취업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획득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그 이론과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성공하는데 뭐 윙단다라고 하죠. 그쵸? 승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될 수 있는지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2014년부터 항공사 쪽 강의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합격자들도 양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구나라는 노하우 그리고 실제로 항공사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시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두 부류이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처음 승무원 지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진짜 지원 많이 했는데 자꾸 떨어져.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부류일 텐데 그 두 분 다 정보를 많이 갖추고 계시니까 항공사가 어떠한 사람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채용 트렌드는 뭔가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대한항공 출처 홈페이지에 떠 있는 팝업창인 거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연스러움, 솔직함, 그러면서 인재상과 부합, 인위적이지 않은 거. 자, 요거 이해가 가세요? 너무 어렵죠? 일단 볼게요.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카피하는 건 실격 처리건 당연한 거고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본인은 차별화된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대한항공 그리고 항공사들에서 원하는 채용 트렌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확인 용도기 때문에 가점, 감점이 없다. 한마디로 배경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핑크색 배경이건 노란색 배경이건 초록색 배경이건 전혀 무방하고 여러분들이 꼭 쪽머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진이라도 괜찮다. 그만큼 돈 쓰지 말아라. 대한항공도 사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공사를 조금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승무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유니폼을 입고 항공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직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항공사도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항공사도 기업입니다. 삼성이나 LG, 현대 그리고 뭐 KT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대기업,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동참을 한다거나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하늘사랑 영어교실 뭐 혹은 뭐 연탄 돌리기, 봉사활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의 이미지 자체를 좀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네가 돈을 좀 쓰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면접을 보실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항공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승무원학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대한항공 인사부 근무 경력자는 절대 없음. 그만큼 인사부 근무 경력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대한항공의 어떤 채용 기준이라던가 채용 척도를 유출할 수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어떤 사행성을 조장하는 걸 우리 기업에선 좀 막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행성의 기준은 아무래도 좀 정확한 정보 유무가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객실 승무원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 기준이나 평가 요소는 절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인사부 출신이 아니라 객실 승무원 출신이니까요. 그쵸? 객실부랑 인사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습득한 면접 요령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연출을 하게 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약간 오디션이라고 생각해요. 오디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상냥하고 내가 승무원으로서 예쁘고 다른 지원자들 대비해서 더 상냥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조금 돋보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위적인 모습이 나오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승무원 스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따지고 보면 승무원들이 계속 웃고 있나요? 손님, 저희 비빔밥 소고기 계속 웃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미소는 딱 이거예요. 호감의 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웃음기가 있는 모습이겠죠. 한마디로 계속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호감일 수 있을지, 이게 승무원 ST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나 미소, 그리고 태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승무원 같은 미소, 승무원 같은 체형, 승무원 같은 자세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게 바로 인사부의 기준입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뭐 삼성, LG, 그리고 모든 공기업들 다 포함해서 인사과에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께서 취업하지 말고 그냥 카페를 하나 창업해, 우리가 돈 대줄게 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돈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카페를 창업하게 됐어. 그러면 카페를 창업했을 때 내가 사장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쵸? 카페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좋은 커피도 엄선을 해야 되고, 단가 좀 괜찮은 거, 그리고 이동 이런 거, 유동 인구 이런 것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쵸? 그게 바로 경영 전략 분석이 될 수 있겠고요. 사람을 뽑아야 돼. 이왕이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 뽑겠어요? 나쁜 사람 뽑겠어요? 인상 좋은 사람 뽑겠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여자 지원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 카페가 약간 아줌마들 장사야. 여기에 아줌마들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해. 문화센터도 있고 막 수영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아주머니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호감형 인상.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조금씩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나는 막 되게 막 꽃미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되게 조금 이렇게 후덕하고 듬직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자, 그랬을 때 카페 사장이 나예요. 그럼 내 기준으로 뽑아요? 물론 나의 이상형에 100%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뽑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의 카페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호보다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을 뽑는 거죠. 그럼 든든한 체격의 어떤 사람을 뽑고 마찬가지로 여자 직원을 뽑을 때에도 어르신들한테 조금 싹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뽑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상과 혹은 미소, 이미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그냥 호감이 있고 괜찮은 이미지를 뽑는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카페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뽑는데 내가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다른 카페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되게 불성실한가? 2개월이라고 그만뒀네? 물어보겠죠. 여기 카페는 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 카페가 뭐 이런 걸 파는 거였는데 저는 이 카페로 오고 싶어서 거기를 그만뒀습니다.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죠.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사장님 험담을 막 해요.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스펙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왔어.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궁금하죠? 그럼 물어보겠죠. 그러면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카페 알바하려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앞으로 계속 쭉 일을 할 거예요. 신뢰가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뛰어나요 라는 걸 말을 해봤자 면접관들은 사고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걸 어떻게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솔직함이 필요하겠고요. 이미지는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경직된 미소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이런 미소, 그쵸? 솔직함. 왜냐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쵸? 인재상과 부합의 기준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카페가 아무래도 아줌마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 개인 카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쵸?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서비스 요구하고 이런 게 많고, 또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뽑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원칙주의입니다. 그럼 우리 카페는 약간 아줌마들 장사고 조금 프랜차이즈는 아니니까 조금 유연해도 될 텐데 라고 해서 이 친구보다는 네, 저는 유연하게 아줌마들 제가 되게 많이 응대해봤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나간 적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좀 잘 지내야만, 그래야만 사실 조금 이렇게 알바생들도 스트레스 없이 좋은 서비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인재상과 부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형항공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스템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중견기업, 대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중견기업이 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급 서비스를 새로 만들다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급 서비스가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건 우리가 주어지는 체계를 이 사람이 그냥 습득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수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나는 고급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모시겠다. 명품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합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인위적이지 않은 면접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늘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소는 늘 밝아야 한다. 그쵸? 그쵸? 그리고 늘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항공사에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습득한 면접 요령,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밝은 미소, 이거. 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바로 인위적인 건데요. 이게 요즘에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여러분들께서 요즘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오픈 카톡방으로 인해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솔직한 척하면서 인재상에 부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진상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답을 해요. 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호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고 솔직해 보여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조금 술에 취해서 좀 난동을 부리시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그 손님께 저는 우선 좀 잠시 앉아 계시면 제가 찬물을 갖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님께서는 찬물을 드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조금 술이 깨셔서는 저에게 아가씨 정말 뭐 미안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승객에게 항상 조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늘 이렇게 침착하게 고객 응대하겠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이렇게 해요. 지금 거의 뭐 한 2만 명 정도가 면접을 준비한다, 승무원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학생들을 처음 마주할 때 보여주는 태도가 이거거든요. 되게 잘 배웠어요. 미소는 밝고 겸손하고 정중하면서, 그리고 면접관에게 스토리를 말을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면접관들 기준으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카페 사장 기본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페 사장. 카페 사장으로 채용을 하는 기준. 어때 보여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인 거죠. 아무리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변이 솔직하거나 답변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태도만으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답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그쵸? 여러분들의 캐릭터나 강점이 항공사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어필하실 수 있어야만 대한항공에서 말하는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인재상과 부합하면서
인위적이지 않은 면접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겸손과 정중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훈련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든 항공사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가나요? 안전, 보안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튀어선 안 돼요. 규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튀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일률적인 군대 문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니어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를 했을 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규정, 규율에 맞춰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우리 인재상에 맞춰서 교육하는 거, 그게 바로 훈련원의 역할인데 이 훈련원 강사들은 승무원 출신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6년 전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많이 코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훈련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원에서 이렇게 군대처럼 무난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길러내니까 선행학습처럼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 뽑힌 이후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는 요령들은 뽑힌 이후의 과정이고요. 인사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분들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훈련을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이 사람이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니까 금방 버틸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랑 잘 맞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솔직하고 밝고 굉장히 조금 자신감이 있네. 그러니까 훈련원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겠고 일도 잘할 수 있겠다.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가야겠어요? 진상 얘기할 때도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술 취한 고객분 그리고 되게 좀 감정적으로 많이 조금 좀 이렇게 격양된 고객들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조금 진상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은 서비스를 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고객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빌 때 계속해서 뭐 혜택을 위해서 다른 손님들의 시간을 뺏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다들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예 기저귀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저희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모든 걸 다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이용하는 고객분들께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조금 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도 서비스인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입사하게 되면 규정을 좀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승무원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호감이고 솔직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중요해요. 답변이 중요하고요. 태도는 그를 따를 뿐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답변 방향이라던가 항공사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가야 하는지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말씀해 주셨던 기준을 조금 볼 건데요. 객실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드리는 팁. 채용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분석해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자, 우선 승무원 학원을 통해서 교습을 받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나요? 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부정적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알 수 없으니까. 다만 학원에서는 면접관들조차 처음 접하는 승무원 면접 기준 및 선호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어디라 그랬어요? 훈련원. 군대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체대, 군대, 무용 이런 쪽. 왜 그러냐면 항공과 전공한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항공사가 똑같아요. 승무원이 지각하면 몇백 명이 넘는 승객들이 기다려야 되고요. 항공편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 훈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뽑는 기준은 우리 기업이랑 직무랑 얼마나 적합한지 이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면접을 보시면 불이익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본인의 스타일을 어필을 해 주셔야겠죠. 자, 본인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답변 노라는 거. 그래서 훈련원 기준 아니라는 거, 내가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채용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채용 전문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인사부서에서는 실제로 하는 업무가 기업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 조직 문화에 조금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조직과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인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직무에 맞춰서 훈련원에서 가르칠 법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영어 성적은 토익 이외에 스피킹이나 오픽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자,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어학 자격의 경우 지원서 기재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마디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성실한 조직인을 가장 1순위 조직 인재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학 능력이죠. 승무원은 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실하다, 이 사람이 우리 직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외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지원 횟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고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7번째 지원하신 분도 있어요. 7번째 지원에서 합격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스펙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학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SK 5급 보유하고 있었고요. 800대 후반 이상, 900대 다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얘가 우리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성의와 성실성을 보는 게 어학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학점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학 능력을 더 많이 올리셔야죠. 자, 학점 은행제 이수 중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자, 학력과 학교에 따른 일체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승무원,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서비스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훈련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원에 한 2-3달 정도만 있으면 승무원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대학교 입시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바로 서비스 능력이 승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학력은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학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좋아요? 성실도를 판단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살 이후의 성실성을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보다는 학점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학점은행제 졸업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되어야 하는 건 내가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점이나 어학 능력이 좋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학점이 떨어진다라고 가면 어학 능력이 더 좋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력, 학점, 어학 능력 3가지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말할 거리를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점 너무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학점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성실성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성실한 조직인에 맞춰서 안전, 보안 업무까지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뒤늦게나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적도 이만큼 올렸고 중국어 성적도 이만큼 올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답변이고 제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학력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실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가 만약에 조금 부담이 되거나 조금 나 약간 컴플렉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학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자, 간단 명료하고 전달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본인의 강점과 포부, 한마디로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직무를 알고 있는지, 직무를 파악하고 직무에 해당하는 역량을 본인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자기소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든 항공사에 맞춰서 자소서 항목 포인트로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어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소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물론 외항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한글 자기소개를 영어로 번역해서 하거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를 안내해 준다거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높으면 좋지만 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기본 이상 정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my name is 뭐 은희조, I majored in 어떤 전공을 했고 난 어떤 university에 다녔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 나는 뭐 very bright smile을 가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suitable, 승무원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나는 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 I worked at 어디에서 뭐 얼마간 했고 from this experience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얻었어. I got so 뭐 bright smile 혹은 이런 능력을 얻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이러면 100점 요렇게 가는 게 영어 면접이다라는 거 한마디로 어느 정도 좀 자신감,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정도로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쉽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 교정, 교정기 착용해도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 FAQ 형식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교정기 끼고 최종까지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비행할 때는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기준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카페 사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이 기준이에요. 항공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적합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항공업계는 조금 보수적이고 안전, 서비스 업무 그리고 보안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에 적합한지 너무 창의적인 사람은 조금 안 맞겠죠. 그쵸? 너무 창의적이고 막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안 맞겠죠. 하지만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애로사항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좀 쳐다보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내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에 잘 맞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나는 어떤 태스크를 딱 맡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걸 딱 맡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안 맞아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빨리 그만뒀습니다. 3년 반 정도는 근무를 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서비스를 통해서 큰 보람을 느낄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현실감이 있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 역할을 하면 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직에 맞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난 조직에 속한 규율 내에서 창의적이다. 이러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합도라는 게 무조건 겸손하고 순응하고 말 잘 듣고 이런 게 바로 획일적인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먼저 알고 이 조직에 맞춰서 살짝 교정하시는 게 좋은 답변 방향 포인트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행동 증거 명확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신뢰도 평가가 1순위 평가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전 서비스 진짜 잘해요. 저 영어 되게 잘하고요. 이거 잘하고요. 저는 팀 내에서도 맨날 소통하고 저는 별명이 엄마예요. 왜냐면 맨날 친구들 챙겨주거든요. 저는 별명이 도라에몽이에요. 왜냐면 항상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면서 친구들 챙겨주거든요. 자꾸 착한 척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획일적이고 그쵸? 일관적인 태도다라고 생각해서 1차 평가 척도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하는데 떨어져 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뭔가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직 적합도에도 떨어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좀 투명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캐릭터를 만드시고 이 캐릭터를 만드신 다음에 이 캐릭터가 조금 더 기업에 맞게 그리고 서비스 직무에 맞게 안전 보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맞게 그리고 팀 생활 속에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맞게 교정을 해주시는 작업이 1순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좀 차별화되고 면접관들한테 좀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개인 성취도. 이 사람이 항공사와 같이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장거리 노선, 진에어, 제주항공도 앞으로 장거리 노선 혹은 뭐 동남아 진출, 이 항공사의 비전에 맞춰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개인 성취도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펙이 좋다고 해서 합격, 이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합격,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 기본 이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머릿속에 딱 새겨두시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 적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답변이랑 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항공사 합격 트렌드 잡기 파트로 넘어가 봤는데요. 자, 우선 서류 같은 경우는요. FSC랑 LCC, 대형항공사와 LCC의 합격 기준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FSC는 당연히 좀 장거리 노선 위주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좀 더 많이 보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중국인 승무원들을 따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어만큼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실도에 대해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CC는 대부분 노선이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LCC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를 풀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보안 업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에게 조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보안요원 역할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LCC는 조금 자신감 넘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고 조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스펙도 어느 정도 좋겠죠. 그러니까 고득점자 당연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계속 서류 기준은 어떤 정도가 좋은지, 토익은 어떤 정도가 좋은지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LCC는 800점대 이상이 되어야만 안정권이 될 수 있겠고, 토익이에요. FSC는 700점대 이상이 되어야 안정권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항공운항과 조금 나이가 어린 항공운항과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미달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강점이 항공업계랑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뽑아주신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업계 이슈에 대해서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LCC,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본인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항공업계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니네 항공사가 이걸 얼마나 선도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거에 맞춰서 나는 같이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조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차별화 내지는 좀 당찬 모습 그리고 우리 항공사와 굉장히 잘 맞는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고요. LC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항공업계 사정을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속되는 강의에서 항공사별로 떠먹여 드릴 거예요. 이 항공사는 어떤 게 주력이고 어떤 컨셉인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자소서 포인트는 말씀드리면 자, 제안서예요. 제안서 내지는 PR.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얻었고 이게 니네 기업에 되게 도움이 돼요 라는 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소서 포인트 걱정 마시고요. 제가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나는 그래서 너네 기업과 되게 잘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안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토스 요즘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게 7, 800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토스 같은 경우는 레벨 6 이상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토스는 6급인데 5픽 따도 되나요? 5픽은 사실 토스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토스나 오픽은 솔직히 2, 3주 안에 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토익을 더 신뢰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내가 토익 600 그리고 토스 6급인데 토스를 더 올려도 되나요? 아니요. 토익을 더 올리시는 게 더 좋아요. 7, 800이 안정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는 LCC가 선호하는데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HSK는 5급 이상, JLPT는 2급 이상. 하지만 전공자라면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좋겠죠. 자, 학점. 대한항공은 여승무원 사실 남승무원 같은 경우는 3.2 이상을 주로 좀 커트라인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2.7 내지는 2.8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 채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조금 낮다면 다른 부분을 올리시면 되겠죠. 자, 플랜 B.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사실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80%는 된단 말이죠. 그리고 면접 질문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셨을 때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면접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가시려면 다른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에게 너는 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니? 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사실 선생님이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면접 볼 때 진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플랜 B를 항상 조금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던가 적합성을 좀 더 좀 반짝반짝 빛나게 어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서라던가 호텔, 카지노, 은행권 어떤 쪽이 여러분들이 같이 승무원과 겸해서 같은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면접, 서류 방향까지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태도 같은 경우는 자세, 어깨는 펴시는 게 좋고요. 배에 힘 주시고 그러니까 몸통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면접관을 보실 때 손을 쓰신다거나 어느 정도 고개를 흔드시는 것 정도는 전혀 무방하고요. 다만 손 쓰실 때 막 1, 2 이런 거는 너무 좀 비호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랑 보이스는 호감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감.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네, 제가 진상 고객을 응대할 때 처음에 만약에 이게 배꼽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사실 이 고객님께 좀 이쪽으로 좀 응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라고 손을 밑에서 움직이시는 건 전혀 무방하고요.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 무지 많습니다.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고 시선 자체는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표정. 미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감 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고객, 교수님 응대할 때. 하지만 평소 내 표정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막 인위적인 표정이 아니라 네, 손님 제가 이런 걸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답변이 끝났을 때 웃는 정도? 그러니까 네, 저는 비빔밥과 소고기를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손님께서 만약에 비빔밥이 다 떨어졌는데 비빔밥을 요구를 하신다면 우선은 이렇게 해드리고 나중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얼굴 근육을 많이 써주시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짚어드릴게요. 자, 보이스는 발음은 신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신뢰감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입만 벌려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스터디에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아성이다 혹은 내가 말할 때 조금 예의 없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들으시는 분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성법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막, 네 이런 목소리나 네 이런 목소리 아니면 그냥 충분히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호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호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면 충분하다. 한마디로 발성은 굳이 아나운서처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15년도쯤에 그 회장님 때 대한항공 회장님께서 조금 기내 방송에 신경을 쓰시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조금 아나운서 출신 분들, 아나운서 준비하셨던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조금 아나운서 같이 목소리 좋은 사람을 선호하나라는 착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연스러움, 그냥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억양은 당연히 서비스직인 만큼 좀 상냥함. 한마디로 교수님이나 고객한테 말하는 거, 교수님이나 고객한테 부탁하는 거. 교수님 제가 내일 면접인데 혹시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탁 억양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까 카페 사장이 돼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카페 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 서비스직에 잘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인의 답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항공사마다 그리고 직무마다 성격마다 그리고 또 질문마다 답변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지 않고 본인만의 답변으로 딱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에서는 대형항공사 그리고 LCC 항공사 어떤 식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공략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뵐게요.